따로 인건비도 필요 없죠.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 없죠. 시작해서 그래도 1년간은 전문용어로 꼬라박는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데.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5일 어떤 날이죠? 다같이 외쳐볼까요? 에르바리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아침 7시 반입니다. 쌀쌀한 날씨,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네, 너무 추워서 이제 코트 입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이어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 사업에 대한 경험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 이거 중간중간 제가 섞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오늘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구독자들 보면은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형 채널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정독하고 있어요. 예, 이런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랑 같이 시작하려고 한다, 뭐 가족과 같이 하려고 한다, 즉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동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업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동업을 합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연인 간에는 어떤 동업 많이 하죠? 쇼핑몰. 가족 간에는 어떤 거 많이 하죠? 식당.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걸까요? 시작인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동업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동업을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업을 하는 이유, 첫 번째, 두려움.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 정도가 강하냐, 적냐, 약하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소속이 없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저는 삼성전자 다녀요, 뭐 현대차 다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소속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자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속감이 있잖아요. 단 둘이 있지만 그래도 소속감이 있죠. 의존할 수 있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동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종교를 갖고 있어요. 종교를 갖고 거기에 신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존을 안 해도 신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아, 제 무의식한테, 아니면 우주의 기운. 네,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거죠. 뭐 시크릿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뭐 무의식 자, 다 같은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만 다른 건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짚어드릴게요. 어찌됐건 그런 두려움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하는 이유, 두 번째, 자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정부 지원 자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경험도 없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뭐 사무기기도 사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어. 친구를 끌어들이죠. 친구야, 나 얼마 되고 너도 얼마 돼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동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따로 인건비도 필요 없죠.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 없죠. 시작해서 그래도 1년간은 전문용어로 꼬라박는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직원을 뽑았어. 첫 달부터 월급 안 줘.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동업을 하면 밤새 야근을 하든 주말에 근무를 하든 적자가 나서 월급을 안 줘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는 차원에서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노동과 수익 분배. 똑같이 일을 해도요, 누군가는 더 하게 되고 누구는 덜 하게 됩니다. 본인의 업무 강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역도 있고 영업이 있고 생산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내가 일 다 갖고 왔는데 쟤한테 안 주고 내가 외주를 주면, 아니면 직원을 쓰면 내가 더 가져가는데, 반대로 생산하는 사람이 내가 물건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제가 판다. 근데 반씩 나누는 거 억울하다. 내가 차라리 그냥 영업사원을 두던지, 아니면
인터넷에 팔면 다 내가 먹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는 억울하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반씩 능력이 갈리거나 노동 분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동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성향과 갈등. 처음에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좀 억울해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선택할 게 많아요.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야, 사세가 확정되고 있는데 사무실을 이전하자. 아니다, 좀 더 버텨보자. 여기서 좀 더 돈 아낀 다음에 더 좋은 데로 가자. 야, 힘들다, 직원 뽑자.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일을 하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자. 이렇게 선택의 기회가 많아져요. 여기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둘이 같은 성향이어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세가 확장이 됐을 때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사옥을 지어야 하는지, 그런 세세한 것부터 해서 감정 유발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말로 나와서 표출이 되고 서먹서먹해지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경쟁사, 적보다 더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한 예로 제 아는 분이 두 분이 이제 동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됐죠. 회사도 잘 돼요. 그런데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있는데 회사를 파티션으로 쭉 나눈 거예요. 그렇게 둘이 친하게 지내고 친구같이 지내던 동업자가 나중에는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데 그냥 말을 하거나 뭐 써서 줘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한 공간에 있음에도 내용 증명이 우체부 아저씨가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라지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망할 때와 흥할 때. 회사가 망하게 되면요, 문제가 되는 게 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인이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소문이 쫙 퍼지거든요. 그럼 서로 헐뜯는 거예요. 동창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을 해서 망했는데 저 새끼 때문에 망했어, 저놈 때문에 망했어. 인간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대로 회사가 잘 되게 되면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간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친구랑 동업하면 잘 됐어. 근데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우리 처제가 디자인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채용을 해서 회사를 잘 키우고 있는데 상대편 처제가 취업이 안 돼서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요. 틀리잖아요. 우리 처제는 능력이 있어서 뽑은 거고 그 처제는 취업이 안 돼서 오려 그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야, 너네 처제도 들어왔으니 우리 처제도 들어와서 일 좀 하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부서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재무부가 됐건 아니면 거래처에 대한 관리 다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 부서를 꿰차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사업하는 형, 그럼 동업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해결 방안,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해라. 지금은요, 단군 일에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시대죠? 정보가 무궁무진해요. 수백 수천만 원 받고 들어야 되는 고급 정보가 유튜브라는 바다에 공짜로 널려 있습니다.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물론 옥석은 가려야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는 법 할 줄 모르면 학원 다녔죠. 옛날에 책을 사서 구매했죠. 유튜브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용기를 갖고 혼자 시작하십시오. 처음이 힘들어도 하다 보면 다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던지 아니면 대출을 받고 투자를 받으십시오. 돈 때문에 동업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해결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지분을 다르게 해라. 사업하는 형, 저는 제 친구랑 너무 친해서 성향도 맞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의존하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어요. 정 같이 하고 싶거든. 지분을 다르게 하세요. 49대 51, 51대 49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지분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의사결정이 돼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 근데 서로 의견이 틀리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 일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인지 실패를 할 수 있는 일인지 해봐야 되는데 시작조차를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 지분이 높으면 1이라도 높으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 사람의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든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솔루션 방안입니다. 세 번째, 협업을 하라.
네, 협업 뭐죠? 콜라보레이션.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금융사에서, 증권회사에서 유명 유튜버들과 함께 콜라보 해가지고 성공 사례. 네, 이렇게 협업.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으라고 직원 뽑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공부해서 홈페이지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하면 됩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외주를 주면요, 내가 매출이 발생하거나 필요할 때만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직원을 더 가지고, 직원이 항상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만 돈이 나가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하는 형, 동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솔루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죠. 결론! 동업을 하고 싶거든. 부부간의 해라.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소중한 주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엘바리 좋아하는 네, 금요일 오늘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